중년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남성, 옆자리 여성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리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아내. 하지만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날 그 펜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가 이 제보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두 얼굴을 알게 되셨다. 일단 이 사연자분은 20년 전에 그러니까 거래소 직원인 남편을 만났는데 말수도 좋고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 반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남편 친구들 한 5명 정도가 이제 미리 살고 있으니까 놀러 와서 소개도 해줬는데 5명 중에 둘이 이혼을 했는데 한 명은 불륜 때문에 한 명은 또 여자 문제로 속썩이다가 이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좀 친구 부인이 있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초면에 욕설을 하고 뭐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좀 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뭐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만 애들 착하다 이렇게 해서 대충 좀 넘어갔답니다. 친구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운송업에 종사를 해서 겨우 하루를 쉬는데 이 친구가 장모님 이사를 좀 도와달라고 불러낸 거예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이삿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고 일당으로 4,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탕수육도 안 시켜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뭐 머쓱하게 웃기만 하더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 친구들은 뭐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술 한잔 하자면서 계속해서 불러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삿짐 도와주면서 탕수육을 안 시켜줍니까? 요리에 몇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탕수육은 뭐 그 기본인데 기본을 좀 못 지킨 것 같은데 뭐 짜장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는데 요번에는 한 2박 3일로 놀러를 갔다라고 합니다. 제보자 남편 뭐 믿었기 때문에 보내줬고 또 남편 의견을 존중했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한테 질문을 했대요. 잘 놀았어? 라고 이제 물으니까 에이 뭐 남자들끼리 노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고기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런 거 아이가 이런 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 며칠 뒤에 샤워하러 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펜션에서 찍은 사진 보낸다라고 친구 카톡 알림이 떴고요. 야 처음에는 좀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다음 메시지가 문제입니다. 상이랑 재결합? 이렇게 물음표 카톡이 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단체 카톡방을 열어봤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 사진이 발견이 됩니다. 남편이 어떤 여성하고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 이거 좀 갑자기 네, 일단 이름이 상인 게 기분이 나쁘고요. 네, 어쨌든 이 남편이 2박 3일 동안 여자들하고도 같이 여행을 다녀온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니까 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여자들이 와 있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남편 친구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 물으면서 다 알아 나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자들이랑 같이 간 거냐라고 물었더니 남편 친구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변명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싶었는데 여자애들이 하도 졸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3년 전부터 같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따져 물으니까 당신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내가 하얀 거짓말 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상이랑 재결합이면 예. 결합이 한 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사친이 아니라 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 말은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거고 손만 한번 잡아본 사이다. 잠깐 사귀면서.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고 사실 전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하얀 거짓말이든 뭐든 한 번 거짓말에 들켰잖아요. 그래서 막 다그치면서 숨기고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답니다. 그랬으면은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겠어요, 메일로? 그렇죠. 안 하셨겠죠. 그래서 어. 얼마 뒤에 제보자가 길거리에서 남편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전 여친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게다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훈이가 상위 보험 들어준 건 딴 마음이 아니라 진짜 불쌍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번 여행에서 이 전 여자친구가 설계사로 일하는데 보험까지 들어주고 왔던 겁니다. 결국 남편은 제보자 요구대로 앞으로는 그 친구들 절대 안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제보자는 못 믿으니까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얼마 전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제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남편 친구들은 와이프한테 너무 잡혀 살지 마라. 너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자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 점입 가경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좀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도 이게 지금 친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100% 이걸 또 신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여자친구고 보험에 들어주고 여자친구하고 뭐 친구가 될 수 있냐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뭐 명백한 뭐 증거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감시의 눈길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근데 이건 이미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이제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거들렸다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 끝에 뒷담화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인, 넌 더 좋은 부인 만났어야 되는데 뭐 부인한테 잡혀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 옛날 전 여친이랑 같이 여행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인이 너무 속상한데 그 속상한 걸 알아봐 주지 않고 그다음에 부인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무슨 10대입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부인한테 거짓말하고 부인 속상한데도 그냥 뭐 모른 척하고요. 뭐 탕수육도 안 사주는데 그 친구들하고 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있는 건지 부인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친구랑은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인에게 깨진 신뢰도 이제는 뭐 다시 이어서 부인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또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친구들도 나빠. 친구들이 더 나쁘죠. 어. 그리고 참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도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 단절을 못 하는데 맞아. 결국 저런 친구들이 살면서 계속 그 자신의 발목까지 잡는 일도 있거든요. 남편분도 좀 곰곰이 그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앨리스 천사님, 친구들 너무 못됐네요 라고 하셨고요. 레이크 루이즈님도 남편분이 저런 친구도 아닌 인간들하고 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